네. 예. 저희 집이 상계동인데 그 전국에서 제일 1등이 많이 나온 로또 가게 아시나요? 제가 오늘 그 퀴즈가 중간에 2개 정도 있는데요. 그때 답을 맞춰주시면 제가 로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밖에 나가시면 저희 부스가 있는데 로또 뽑기 그 뽑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참여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 네이티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크라우드 네이티브를 누가 시작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크라우드 네이티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개발자나 운영자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서버 대수가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람이 볼 수 없는 수준의 서버와 서비스 간의 연결을 보고 계시죠. 우리가 아는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닙니까? 매크로 서비스가 아니라 마이크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연관관계가 더 복잡해져 갖고 더 이상 사람의 눈으로 뭘 모니터링 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IT를 보면 시스템은 점점 커지고 비용은 줄어들고 인건비는 점점 올라가고 사람을 더 뽑기는 어렵습니다. 관리하기도 어렵고 개발자를 뽑아서 개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동화로 갈 수뿐이 없죠. IT는 더더욱 소프트웨어로 하기 때문에 자동화에 대한 요구가 훨씬 더 클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크라우드 네이티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라우드 네이티브는 과연 누가 시작했을까요? 이거는 구글의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글의 지메일, 유튜브, 구글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는 다 컨테이너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2003년부터 그 컨테이너로 운영했던 경험, 기술, 그 기술을 가지고 현재 쿠버네티스라는 오픈 소스를 세상에 이제 세상에 전달했죠. 그래서 구글은 지금도 매주 수십억 개의 컨테이너를 새로 생성하고 지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상화도 아니고 물리 서버도 아니고 리눅스도 아니고 유닉스도 아니고 컨테이너에서 구글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이제 구글의 과거입니다. 2003년도에 구글은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구글이 연도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변경됐는지에 대한 그림인데 보시는 건 처음에 몇 대 안 됐죠. 점점점 해서 2008년도에는 250만 대, 2016년도에 250만 대의 서버가 있었는데 그러면 구글이 2003년도, 2008년도에도 뭐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서버에 하드웨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걸 사람이 직접 가서 고치거나 뭐 물론 하드디스크 교체 같은 거 했겠지만 그런 서버의 문제가 서비스의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또 서버 대수가 많아지고 서비스의 크기가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자를 더 뽑거나 운영자를 더 늘리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글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보그, 그 다음에는 오메가,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를 오픈소스로 발표해갖고 현재는 구글의 모든 시스템은 바로 이 컨테이너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이 이렇게 운영했던 지금 보시면 여기 보그 그림이 보이실 텐데 보그의 아키텍처입니다. 보그의 아키텍처가 쿠버네티스 아키텍처랑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구글은 서비스가 늘어나고 서버가 늘어나더라도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IT가 자율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지금 그 구글이 그 자기네의 그 수십 년 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오픈소스로 제공한 게 쿠버네티스고 이 쿠버네티스가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크라우드 네이티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쿠버네티스가 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기 그 크라우드 서비스 모델이죠. 이아스는 가상화까지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아스를 우리가 할당 받으면 OS를 설치해야 돼요.
그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구글이 제공한 쿠버네티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파스부터 시작하죠. 파스라는 거는 그 컨테이너 기반의 OS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플랫폼으로 제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스죠. 그러니까 사용자는 개발만 할 뿐 그 밑에 인프라를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개발만 하면 되고 인프라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게 바로 파스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이제 그 여러 기업들이 오늘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파스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파스 플랫폼의 핵심적인 기술이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데모를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T 하드웨어는 베어메탈 물리 서버에서 가상화를 통해서 이제 컨테이너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집적도죠. 여기 보시면 가상화의 개수하고 컨테이너 개수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집적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같은 업무를 훨씬 더 많은 컨테이너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사용률, 활용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이제 베어메탈과 가상머신, 그다음에 컨테이너 기술의 비교인데 가장 큰 차이점, 컨테이너 기술과 가상화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OS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OS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OS가 없어지면 일단은 OS 라이센스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OS를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지금까지 OS를 다 설치해서 컨테이너는 OS가 없습니다. OS가 없으니까 OS 라이센스, OS에 대한 업그레이드 패치, 그다음에 OS에 대한 보안 관리. OS가 있으니까 OS의 접근 제어도 필요하고 OS의 로깅도 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테이너에는 OS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팅 시간도 없죠. 그래서 컨테이너가 오토 스케일링에 유리하다는 게 바로 OS가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업무를.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컨테이너와 가상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거는 같은 업무, 우리가 웹 서버를 가상화로 운영할 때랑 컨테이너로 운영할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데모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가상화일 때는 OS가 있기 때문에 내렸다 올리면 리스타트 시키면 OS 부팅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OS 부팅 시간이 이제 몇십 초나 뭐 그 몇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업무 웹서버, 아파치 웹서버를 가상화에 하나 설치하고 또 컨테이너로 실행시킵니다. 즉 컨테이너부터 실행을 시키는데 컨테이너는 아마 OS가 없기 때문에 실행하자마자 바로 브라우저를 누르면 웹 서비스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상화는 OS가 다 부팅되고 웹 서버까지 올라가야 웹 서버로 그 URL 누르면 브라우저 브라우저 응답이 있으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는 1초 이내, 그다음에 가상화는 50초 이내.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아스에서 오토 스케일링 되는 거하고 파스 플랫폼에서 오토 스케일링 되는 거하고 같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얘기죠. 컨테이너는 OS가 없기 때문에 즉각 반응해서 바로바로 오토 스케일링 되고 오토 힐링 됩니다. 근데 가상화는 OS가 필요하기 때문에 OS에 대한 부팅 시간 때문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디스크나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낭비가 있을 수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오셨으면 뭐 온나라라는 중앙부처 또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그 정부 그룹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기관에서 쓰는 그룹웨어를 이제 온나라라고 하는데 이 온나라 플랫폼이 이제 센트OS에 쓰시는 고객도 있고 레드햇 리눅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센트OS 단종에 의해서 많은 고객들이 이거를 다른 로키OS나 뭐 레드햇 리눅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리눅스에서 저 리눅스로 마이그레이션 해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컨테이너 OS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컨테이너로 온나라라는 업무를 한번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OS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없어진 OS에서 뭐 그냥 이름만 여기 보면 이제 명령어만 그 선언문만 바꾸면 센토에서 레드햇 리눅스로 레드햇 리눅스에서 뭐 로키OS 이렇게 바꿔가는 그런 데모입니다. 컨테이너는 OS가 없는데 지금 뭐 우분투니 뭐 레드햇 리눅스니 이게 컨테이너가 어떻게 보이느냐? 커널이 없는 거고 사실 그 와스나 또는 어플리케이션 OS에 대한 참조가 있기 때문에 OS라고 명명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만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커널은 컨테이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나라 어플리케이션 그룹웨어에 OS를 여러 OS를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컨테이너로 어떤 업무를 만들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하나하나 레드햇 리눅스, 우분투, 로키 리눅스, 알파인 리눅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이제 OS 베이스 OS가 서로 다르구나. 근데 서로 다른 베이스 OS에서 똑같은 업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한번 컨테이너로 뭐 레드햇 리눅스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떤 문제 때문에 센트OS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선 업무만 바꾸면 됩니다. 거의 1, 2초면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OS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뭐 다른 OS로 바꾸는 것보다 컨테이너로 바꾸는 거 우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가지고 기준으로 가지고 앞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표준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행안부 지침이 내려져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도 정부 서비스는 클라우드 혁신을 위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나 중앙 부처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부 부처에서 정부24 세월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서 이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 장애가 아닌 일부 장애로 머무를 수 있고, 그다음에 장애가 나더라도 그 원인을 빨리 찾고 또 무정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러니까 정부 시스템을 그 장애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로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 사업들이 여러 건이 나와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앞에 쭉 그래서 정부 기관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행정 업무 시스템을 변경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네 가지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나 컨테이너로 돼 있으면 상호 운영성이 기본적으로 좋아질 뿐이 없습니다. 아까 컨테이너로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담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으로 돼 있으면 MSA로 하면 일부의 장애로, 그러니까 전체 장애가 아닌 일부의 장애로 다른 장애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고, 또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시스템 모니터링 중심이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모니터링해서 서비스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정지 서비스로 운영이 기본적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정지 서비스로 해서 이중하나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필요했는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본적으로 무정지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서비스 무정지가 가능하고, 근데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하려면 파스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파스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발자는 개발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플랫폼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환경이나 운영 환경이 빨리 구축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아까 구글이 왜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기반으로 구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가 늘면 늘수록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IT가 자동차처럼 자동차의 자율주행처럼 잘 운영되려면, 자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자동화해서 운영되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꼭 돼야 됩니다. 데모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컨테이너로 업무 어플리케이션을 담으면 OS도 없고 어디든 이제 이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 업무를 프라이빗, 그러니까 우리 전산실 또는 데이터 센터에 놓고, 또 하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놓고 동일한 어플리케이션 양쪽에 이미지로 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에서 컨테이너, 퍼블릭에서 컨테이너를 운영할 때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프라이빗은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조금만 늘고 퍼블릭은 많이 드는 시나리오로 했고, 지금 보시면 부하가 들어오면 관리자의 개입 없이, 그죠? IT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부하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홈페이지는 2개에서 3개로, 퍼블릭에 있는 것은 3개에서 7개로 늘어가는 거 봅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부하만 줬을 뿐 관리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VM이나 물리 서버 또는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라도 이렇게 즉시 자율적으로 확장되고 자동 확장되고 자동 축소되려면 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의 못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DR 시스템입니다. DR.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똑같은 홈페이지 업무를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도 두고 또 퍼블릭에도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던 부분에 전체 그 정전이 나갔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이제 장애가 났다는 겁니다. 장애가 나면 당연히 프라이빗 클라우드 쪽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GLSA에 따라서 그 부하가 퍼블릭 쪽으로 이렇게 이전하는 겁니다. 우리 데이터 센터 전체가 장애 나더라도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구축해서 운영하면 고객은 또는 대국민은 서비스의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외부의 자원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로또 퀴즈입니다. 제가 이제 오픈마루에서 나왔는데요. 혹시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희 제품의 저희 APM 제품의 탄생 목적이 파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니터링 제품입니다. 그래서 파스에 최적화된 모니터링 제품, 저희 회사 제품명을 혹시 아실까요? 혹시 손 드시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앞에는 오픈마루입니다. 뒤에는 모니터링 제품명입니다. 부스에도 있었을 텐데. 예, 저기 손. 아우, 감사합니다. 저기 끝에.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하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5년 뒤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5년 뒤에 IT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아서 차에 교통지도를 갖고 다닌 적은 없습니다. 전화번호도 본 적이 없고 뭐 그렇진 않고요. 제가 처음에 운전했을 때 차에 교통지도, 도로지도를 갖고 다니고 뭐 전화번호도 집에 있었던 기억도 있고 여기 CD도 있고 필름 카메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거의 바뀌었죠. 혁신이라는 것은 빽이 없습니다. 혁신을 한번 경험하면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건 너무 많은 걸 변화시키기 때문에 기존 거는 아예 기억조차 나지가 않죠.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IT계의 스마트폰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구글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빽이 있네요. 빽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 제가 푸티 우리가 어드민이면 IT라면 잘 알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서버에 문제가 있으면 또는 배포를 하려면 SSH 터미널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접속해서 무슨 일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아까 OS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컨테이너로 하면 그럼 이 푸티라는 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IT는 너무 대수도 많고 마이크로 서비스화 되기 때문에 이런 터미널을 접속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점점 그럴 일이 없어집니다. 또 지금 보면 옆에 뭐 제이보스 어드민 콘솔이나 웹로직 어드민 콘솔 같은 UI가 있는데 컨테이너로 되면 이런 와스가 컨테이너 당기면 어드민 콘솔을 빼버립니다. 어차피 어드민 콘솔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그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쿠버네티스 엔진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더 이상 어드민 콘솔도 필요 없습니다. 그럼 와스 담당자가 어드민 콘솔을 알 필요가 있을까요? 있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플랫폼 운영자가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아까 OS가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일 내가 뭐 사무용 파워포인트나 엑셀을 쓴다면 그것만 쓸 수 있다면 사실 OS는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로 되면 어떤 OS는 그냥 선언만 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OS죠. 컨테이너에 담기면. 그래서 앞으로 OS도 없습니다. OS가 없다는 건 OS 보안 솔루션도 필요가 없죠. 컨테이너 담기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차량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일 위에 게 모델 Y입니다. 테슬라 모델 Y. 그 밑에 건 이제 BMW 5 시리즈인데 우리가 앞으로 차를 운영할 때 자율 운영 쪽으로 합니다. 노령화도 되고, 그죠? 그럼 이런 자율 운영을 할 때 대시보드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테슬라에는 시동 버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율 운영을
모토로 그 비전을 삼고 차를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계기판에 속도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과연 테슬라를 운전하는 사람은 더 운전을 못하거나 사고가 더 많거나 그럴까요? 그래서 IT가 차량이 자율주행이 되는 것처럼 IT도 이제는 자율운영 쪽으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내가 당장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5년 후에 IT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동영상인 줄 알았는데 자율운영의 말씀해 주세요. 쿠버네티스와 같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부하가 들어오면 알아서 늘고 줄고, 장애가 나면 자동 치유라고 해서 오토링이라고 하죠. 자동으로 서비스를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로드 밸런스. 클라우드가 되면 IP가 사실 스태틱하게 활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IP를 활당하고 관리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로드 밸런서도 자동화돼야 되고, 내가 업무를 배포할 때도 예전처럼 무슨 공지를 띄우고 지금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 뭐 다음에 사용해 주죠, 이러면 안 되죠. 무정지 서비스로 자동으로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다 자율운영하는 거죠. 과연 지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오늘 그 소개드린 여기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의 파스 플랫폼은 이런 IT 자율운영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과연 이런 일들을 수작업으로 하고 있고 자동화가 지금 안 돼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뒤에 내용은 저희 회사, 작년에도 제가 저희 회사 제품 소개를 못 드렸거든요. 올해도 못 드리는데, 여하튼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아까 테슬라 모델 Y 그것도 보여드렸지만, 자동차가 자율 주행하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IT 운영에 있어서 과외자 개입 없이 IT가 네 글자죠. 자율주행이랑 비슷합니다.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까요?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면 자율주행처럼 IT도 네 글자입니다. 저 끝에. 예, 자율운영.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많으나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